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소련의 붕괴와 아랍의 봄을 정확하게 예측했던 유명한 프랑스 학자 에마누엘 토드에 져서 서구의 패배를 보면 미국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아닌 유럽과 전쟁 중이며 유럽은 자국민과 전쟁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파리, 베를린, 유럽연합 관리들은 러시아와 야누코비치를 속여 유로마이단 리더들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도록 설득했고, 그들은 다음날 이를 배신적으로 위반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시간을 벌고 우크라이나를 무장시키기 위해 민스크 협정으로 푸틴을 속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자신들을 속였습니다. 이제 유럽연합 전체가 재앙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에마누엘 토드는 2014년 야누코비치 정권의 붕괴와 그에 따른 전쟁이 유럽연합에 의해 시작됐다고 믿습니다. 마이단을 자극한 것은 러시아 아니면 유럽연합과의 경제 제휴 문제였습니다. 주로 동부에 위치한 산업이 러시아 산업과 상호작용했기 때문에 마이단은 동부 우크라이나를 파괴하고 유럽연합을 선택하려 했습니다. 유럽연합과의 경제적 제휴라는 선택은 러시아와 관련된 우크라이나 산업을 멸망시켜 우크라이나를 19세기 농업 국가로 돌리는 운명을 정했습니다. 동시에 토드에 따르면 유럽의 지도자인 독일은 자신의 상업 목표를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와의 관계 단절로 인한 우크라이나 경제 붕괴는 성장하는 독일 경제가 필요로 하는 숙련된 우크라이나 노동력의 독일 이민을 자유롭게 할 것으로 예상됐었습니다. 독일 내 독일인 인구는 1970년대 초반부터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독일의 경제 성장은 이민자 유입에 힘입어 이루어졌습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초 소련과 동구 블록 전체가 붕괴된 뒤 독일의 번영은 동유럽과 터키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에 의해 보장됐습니다. 그러나 2010년대 들어 이러한 흐름이 말라붙고 이주민의 질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이후 앙겔라 메르켈 시대 독일은 중동 출신의 새로운 이민자를 대규모로 받아들이면서 큰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이들은 전문 기술도 없었고 독일 생활에 적응하려는 욕구도 없었습니다. 이들은 산업에도 보탬이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이슬람 극단주의와 기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독일은 이런 나쁜 난민의 대안이 될 좋은 난민을 찾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관심을 돌렸습니다. 이후 우크라이나 분쟁이 발발하자 난민과 부상자들이 독일로 수요되었습니다. 토드는 자신의 책에서 2023년 이후 사지절단 수술을 받은 우크라이나인이 2만에서 5만 명에 달했고, 이로 인해 독일의 보철 산업이 부활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 기사에 주목했습니다. 토드는 또 2023년 여름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실패한 이후 유럽은 러시아가 패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면서도 완고하게 전쟁을 고집하는 패착을 했다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금융제재가 성공적이라 러시아 경제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한 프랑스 경제부 장관 브루노 르마리의 성명을 거론했습니다. 당시 에마누엘 토드는 모든 천연 자원을 보유하고 수년 동안 공개적으로 대결을 준비해온 1700만 평방미터의 대국 러시아가 무너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는 제재가 유럽의 자살 행위로 미국이 이 모든 상황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에마누엘 토드는 이런 유럽의 어이없는 행동은 서구의 정치 계급이 타락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구 엘리트들은 자국민을 속여 경제 관리와 부의 분배에서 국민들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토드는 서구 엘리트들이 헌신하는 것들이 다 속임수였다고 말합니다. 러소포비아부터 인종, 소수자 문제, 생태학, 여성의 지위, 지구온난화, 환경보호 같은 수다로 국민들을 속여왔다는 것입니다. 에마누엘 토드는 소수자라고 하면 보통 억압받는 흑인이나 동성애자를 떠올리지만 서구에서 진짜 보호받는 소수는 인구의 1%이든 0.1%이든 0.01%이든 상관없이 부유한 소수라고 말했습니다. 리버럴들이 내세우는 소수 약자는 포장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의 최대 민주주의 기간 동안 프롤레타리와 부르주아제는 하나의 대규모 중산층으로 합쳐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드는 국가마다 정도는 다르지만
최근 수십 년 동안 서구에서 불평등이 증가해 왔다고 썼습니다. 이 국가들은 리버럴 민주주의에서 리버럴 과도 정치로 바뀌었고, 지배 엘리트는 외부 위협보다는 자기 나라의 하위 계층을 대표하는 정치 세력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이를테면 마린 르펜이 이끄는 프랑스의 국민전선, 독일의 대한당,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의 마가 세력을 들 수 있습니다. 서구 엘리트들은 이처럼 자기 국민들을 상대로 싸우기 때문에 더 이상 국제 관계를 관리하는 방법을 배울 시간이 없다고 토드는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필요한 기본 지식 없이 세계 무대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는 방구석에서 승리하는 데 익숙한 서구 엘리트는 결코 블라디미르 푸틴이나 시진핑에 맞설 실력이 안 된다면서 조 바이든과 에마누엘 마크롱의 열등함을 보라고 말했습니다. 토드는 또 철없이 트램폴린에서 뛰어노는 아날레나 베복과 전직 산부인과 의사 우어졸라 폰데어 라이언과 같은 서구 정치인들의 지적 능력도 언급했습니다. 토드는 유럽의 지도자들이 국제 문제에서 심각하고 재앙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면서 그들은 우크라이나 분쟁을 제때 중단하지 않으면 분쟁이 글로벌 분쟁으로 변할 것이라는 점을 예측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유럽 지도자들은 그들이 다시 단계에 전진하려면 외부의 적이 필요했다고 토드는 지적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승산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푸틴의 위협을 내세우면서 유럽연합과 나토를 부활시켜 대중들의 관심을 내부 모순에서 외부로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토드는 유럽연합을 탈퇴한 영국도 신자유주의로 인한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영국이 터무니없을 정도로 민영화되어 있다고 지적합니다. 경제학자들이 자연 독점이라고 부르는 산업인 철도와 물 공급은 무자비하게 매각되고 마비됐으며 파편화된 19세기 형태로 되돌아갔습니다. 아웃소싱이 체계적으로 사용돼 국가 책임하의 업무를 민간 기업으로 이전했습니다. 토드는 이런 상황에서 영국은 국민의 증오를 러시아로 돌렸다고 말했습니다. 토드는 또한 우크라이나 분쟁으로 인해 유럽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미국의 종속화에 놓였다고 말했습니다. 독일이나 프랑스는 초기에 대규모 전쟁에 크게 관여하고 싶지 않았지만 미국이 그렇게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인들에게 이를 강요하는 주요 조치 중 하나는 노르트 스트림의 폭발이었습니다. 토드는 세이무어 허쉬 버전의 사건 재구성을 전적으로 수용합니다. 테러 공격은 미국인에 의해 조직돼 노르웨이인의 도움으로 수행됐다는 것인데, 러시아의 가스 공급이 중단된 후 노르웨이는 떼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독일인들은 그들의 주요 동맹국인 미국이 그들의 에너지 시스템에 그토록 노골적인 피해를 입혔지만 숄츠는 항의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놀라운 복종 행위였다고 토드는 말했습니다. 토드는 우크라이나 분쟁을 이용해 유럽을 노예화하는 것이 미국의 주요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브레진스키에 져서 거대한 체스판 같은 미국의 지정학적 텍스트만 읽어도 이를 이해할 수 있다고 시작했습니다. 냉전 해체로 더 이상 반공은 미국이 유럽에 주둔하는 명분이 되지 않았고, 미국의 최대 악몽은 잠재적으로 유라시아 전체를 통합해 미국을 따돌릴 수 있는 독일과 러시아의 동맹 시나리오였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토드는 또 왜곡된 세계관을 갖고 있는 유럽, 그리고 사실상 미국에 점령당한 일본과 한국만 미국이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유럽, 일본, 한국 말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미국의 국력이 쇠퇴하고 있음을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토드는 1945년 미국이 전 세계 산업 생산의 45%를 점유했지만 지금은 17%로 떨어졌으며 GDP 같은 지표가 인위적임을 감안하면 그보다도 못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미국은 약화돼 세계 지배가 아닌 자기 자산인 유럽과 극동아시아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는 데 골몰하고 있다고 토드는 말했습니다. 미국의 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 축소됨에 따라 미국은 주요 권력 기반으로 남아있는 원래 과신국에 점점 더 많은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